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부터는 요번 주에 새로 배우게 되는 24단원 옵션과 기업 재무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단원 내용은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요. 24단원 앞부분에는 우리가 지난 23단원에서 배웠던 옵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복습이 조금 이어지고 이어서 새로운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 상에는 25단원을 이제 2주에 걸쳐 나가고 이제 24단원은 한 주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24단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 24단원을 2주에 걸쳐 나가는 것으로 약간 계획을 바꿔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계속 그 경제 이슈를 말씀을 못 드렸죠. 이제 수업 진도 분량만 해도 이게 좀 분량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거 한 개만 딱 보고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대한항공, 제주항공이 괜히 해지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분기에 요번 1분기에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이 유가가 폭락을 해서 손실을 봤다. 근데 파생상품을 안 배운 분이면 아니 이 요 항공사는 유가를 그 항공유를 사서 쓰는 연료로 쓰는 회사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요 개인 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사도 당연히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좋아야지. 왜 두 번 울어? 왜? 바로 뭐다? 괜히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사태를 당연히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해지를 해놨던 것이 오히려 손실로 다가온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항공사 중에 다트 그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보면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은 유가 해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공사들은 나중에 항공유 값이 오르는 게 걱정이니까 석유가 오를 때, 이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지를 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유가 폭락했지. 그러니까 이 파생상품 포지션에서 해지해놨던 것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해지 계약은 유가가 오르면 이익이 나고 하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1분기 현실은 요거랑 반대가 됐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하고 그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원유 증산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기업이 위험을 해지하려고 파생상품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해지하려고 했던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금융위기 때 좀 문제가 되었던 키코, 낫인 낫아웃이라는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환율, 미국 달러 환율이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중소기업이 이익을 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폭락하거나 하면 이제 중소기업이 엄청 손해를 보는 그런 파생상품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미국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막 환율 폭등했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해지하려고 이런 계약을 맺어놨었는데 요 지금 대한항공, 제주항공처럼 오히려 이 파생 상품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린 키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24단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23단원에서 보셨던 옵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그냥 진짜 조금 더 나가보는 진짜 조금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그래서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에 대한 단원을 별도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옵션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복습이에요. 자, 보시면 옵션 컨트랙트, 줄여서 옵션이라고 하는 이 파생상품 계약은 특정 만기일 혹은 아메리칸 옵션인 경우에 만기일 전에라도 어떤 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바로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콜 옵션이든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의 롱 포지션은 권리를 갖는 거고 이 롱 포지션이 행사를 하면 그때 풋 옵션이든 콜 옵션이든의 숏 포지션은 의무를 지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을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옵션의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초자산을 얼마에 사거나 팔기로 미리 근데 그 정한 그 가격을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혹은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옵션이 끝나는 날 그 옵션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 영어로는 expiration date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옵션은 만기일 이전에 만기일을 포함해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아메리칸 옵션이고 유러피언 옵션은 만기일에 가서야만 행사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유러피언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 옵션은 특정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콜 옵션이었죠. 그리고 풋 옵션은 행사 가격에 기초 자산을 팔 수 있는 것, 넘겨버릴 수 있는 계약이 풋 옵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예능에서도 야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자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요거를 콜옵션이라고 하고, 풋은 이렇게 너 가져가라, 사가라, 라고 이렇게 내미는 거기 때문에 풋 옵션이다, 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이제 각각 롱 포지션이 있고, 숏 포지션이 있는데, 이 숏 포지션을 발행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옵션을 판매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옵션의 숏 포지션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콜옵션의 롱 포지션의 행사가 들어와, 옵션 행사가 들어와 그러면 정해진 행사 가격의 기초자산을 무조건 팔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풋옵션의 숏 같은 말, 풋옵션을 판다, 풋옵션을 발행한다. 아무튼 풋옵션의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풋옵션의 롱 포지션이 기초자산을 풋옵션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롱인 경우에는 권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숏인 경우에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옵션 가격을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OE라고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가장 유명한 옵션 거래소가 되겠고요. 많은 주식의 풋옵션과 콜옵션이 이 CBOE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CBOE 이외에도 NYSE라던가 나스닥에서도 옵션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되는 대부분의 옵션들은 아메리칸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017년 6월 15일자로 이 옵션이 요런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옵션은 RWJ라는 회사 주식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RWJ라는 회사의 종목 코드가 RWJ인 거고, 이 RWJ라는 회사 주식의 현재 주식 주가가 한 주당 $100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RWJ 회사 주식에 대해서 만기가 6월, 7월, 8월 물 옵션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 CBOE에서 거래되는 모든 옵션은 만기일이 매월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6월의 세 번째 금요일 만기인 옵션, 7월의 세 번째 금요일에 만기인 옵션, 8월의 세 번째 금요일에 만기인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칸 친 옵션의 경우를 보면 행사 가격이 $95인 옵션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볼륨의 경우에는 거래량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이 파생 상품에서는 한 계약당 단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슨 상담사 그런 어떤 금융 자격증 공부하실 때에도 이 계약이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옵션 한 계약은 단위가 주식 100개예요. 그래서 한 계약이 그 주식 100개에 대한 계약이라고. 그래서 한 옵션 계약을 맺으면 RWJ의 회사에 대한 주식 100개를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오픈 인터레스트의 경우에는 지금 만기 이전에 남아있는 만기가 되기 전에인 옵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6월 95 콜 옵션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옵션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95인 콜 옵션이에요. 그리고 이 옵션의 지금 가격은 $6. 그러니까 $6로 지금 옵션을 주고 사면 6월 세 번째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RWJ사의 주식을 한 주당 95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주식 옵션은 한 계약당 100주라고 했기 때문에 총 이 한 계약을 사는 거면 6 곱하기 100 해서 600의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7월 만기 행사가격 95, 그 다음에 풋옵션의 예시를 보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행사가격이 이렇게 95이면서 만기는 7월. 그래서 이 옵션의 가격은 2.8.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계약당 100주기 때문에 2.8 곱하기 100 해서 280의 비용을 지불하면
7월 세 번째 금요일까지 RWJ4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95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에 대한 시세표를 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세표를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유명한 회사인 시스코 시스템, 그래서 종목 코드로는 CSC5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 주식에 대한 옵션 시세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가격이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행사 가격이 만약에 30달러다라고 하면 이 시스코의 주식은 지금 보시면 주당 32.31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달 세 번째 금요일까지 시스코 주식 100주를 한 주당 3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 어떤 계약을 하면 되냐? 그때 총 비용은 얼마냐? 이게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자 보시면 팔 수 있는 권리니까 풋옵션이겠고요. 1월이니까 만기가 1월달이어야 할 것이고, 행사 가격이 30으로 했으니까 여기처럼 지금 행사 가격이 30인 풋옵션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에 따르면 한 주당 9.17, 그래서 여기 에스크 프라이스에 살 수가 있으니까 100주가 한 계약이기 때문에 총 197달러를 지불하면 이렇게 100주를 한 주당 3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나는 획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표를 가지고 이제 1월 행사 가격은 30, 그리고 콜옵션인 옵션 계약을 50개 샀다고 가정하자. 여기는 옵션 한 계약인 거고 여기는 옵션을 50계약을 산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1월 30 콜 옵션인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30이고 콜 옵션인 경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콜 옵션의 가격이 한 주당 에스크 프라이스가 3.7, 그래서 100주니까 370, 그런데 50계약이니까 370에 또 50을 곱해서 총 18,050을 내고 나는 시스코 주식을 한 주당 3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행사 가격으로 30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사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시스코 주식이 한 주당 30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샀던 콜옵션은 나중에 가서 휴지 쪽 가게 되는 거겠죠. 그쵸? 왜? 행사 가격 30달러가 나중에 주식 가격, 예를 들면 20, 10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콜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옵션이 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OTM, 그래서 Out of the Money, 약자로 OTM인 옵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이 옵션에 대해서 쓴 돈 18,500 전부를 날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옵션이 이 시스코 주식이 나중에 가서 만기 때 봤더니 시세가 한 주당 30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당장 내가 투자했던 콜옵션 행사해야지. 왜? 지금 예를 들어 시스코 주식 한 주당 40달러야, 50달러야. 근데 나는 한 주당 30에 무조건 살 수 있는 권리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바로 그냥 이익을 얻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옵션,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은 상태인 옵션을 인더머니 옵션, 영어 줄여서 ITM 옵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시스코 한 주당 35달러로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시스코 주식 나는 한 주당 30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당 5달러씩 그냥 나는 이익을 보는 거야. 그냥 콜옵션 행사해서 시스코 주식 얻은 다음에 그냥 바로 시장에 팔면 나는 5달러씩 이익 얻는 거잖아. 그래서 옵션 계약 하나당 100주인데 나는 이 옵션을 50계약을 샀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5 하고 그리고 또 곱하기 50을 하면 이 옵션의 총 가치는 25,000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옵션 사는데 18,500을 썼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6,500만큼의 나는 순이익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지금 시스코 주식 한 주가 35야. 근데 나는 시스코 주식 한 주를 30에 살 수 있어. 그러면 나는 한 주당 5달러씩 그냥 무조건 이익이지. 그래서 5 곱하기 옵션 계약은 한 주당 100주라고 했죠. 그래서 100을 곱해.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콜옵션 한 계약 샀나? 아니지. 50계약 샀잖아, 아까. 그러니까 곱하기 50을 또 해. 그러면 총 가치가 25,00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놨던 예를 들어 콜옵션이라고 하면 콜옵션이 거기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옵션 사는데 썼던 18,500을 그냥 콜옵션 사지 말고 그냥 주식 그 자체를 샀다고 보자. 그러면 한 주당 32.31달러니까 나는 이 시스코 주식 총 572.58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스코 주식이 32.31이니까 대충 요쯤에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 시스코의 주식이 이렇게 여기에서 마감이 될 수도 있고 요 가격에 마감될 수도 있고 요렇게 올라서 마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처럼 옵션에 투자를 이 18,500을 옵션에 투자했을 때의 이익이나 손익 그리고 그렇지 않고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을 때의 이익이나 손실을 이 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기 전에 이 표를 대충 보시면 이게 옵션에 투자했을 때의 이익이나 손실이고 이게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이다. 그러면 항상 금액이 옵션에 투자했을 때 손실이나 이익이 주식에 직접 투자했을 때 경우보다 항상 더 큽니다. 손실도 크고 이익도 더 커. 그래서 옵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손실과 이익은 주식을 직접 샀을 때보다 항상 크다. 왜? 아까 옵션 한 계약이 100주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50계약을 샀다라고 하면 이게 이만큼 뻥튀기 되는 효과, 이걸 전문 용어로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항상 이렇게 옵션,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익이나 손실이 항상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사 가격이 주가보다 낮아. 아니지.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아. 그러면 굳이 옵션은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할 테니까 옵션 사는데 쓴 돈을 여기처럼 다 날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게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주가가 35로 끝나거나 40으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할 거니까 이익을 보는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산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식 자체에서는 어쨌든 내 포지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0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내 포지션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옵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이 나게 되면 나는 옵션에 대한 투자 가치가 빵이 된다. 근데 주식은 그래도 떨어지긴 떨어져도 나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옵션에서는 나는 빵이다 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에 대해서는이 아니고 파생상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예시를 보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주식 옵션에 대한 롱 포지션이 이익을 봤다. 그러면 그 동일한 금액을 숏 포지션이 손실을 봤다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에서 50개의 옵션 계약을 숏했다. 그래서 이 옵션 계약을 숏한 대가로 18,500의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다. 그런데 옵션 롱 한 사람이 이 롱 포지션 옵션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 숏 포지션은 의무로 한 주당 30에 무조건 이 시스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만약에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은 상태로 옵션이 끝나면 나는 18,500 그대로 받은 걸로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주가가 30보다 높게 끝나면 이거 롱 포지션이 행사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35로 끝났다. 그러면 50 계약이고 한 계약당 100주니까 5,000주야. 근데 이 5,000주를 한 주당 30에 팔아야 되니까 5 곱하기 5,000 해서 25,000의 손실을 받는 거고 처음에 내가 그나마 옵션 프리미엄 18,500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손실은 6,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종가가 만약에 35로 끝났다면 옵션 숏 포지션은 마이너스 6,500. 분명히 근데 이 옵션의 롱 포지션은 플러스 6,500만큼 이익을 보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31,500이다. 그러면 숏 포지션에서는 31,500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만 롱 포지션에서는 31,500만큼 동일한 금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선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전에 수업을 하면서 뭐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뭐 P2P가 됐든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한번 좀 직접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아직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생 상품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는 게 주식의 몇 배씩 돼요. 그리고 이 파생 상품 계좌를 거래를 하려면 이게 파생 상품마다 다른데 증거금이라는 거로 내 계좌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이게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은 주식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펀드나 아니면 P2P 같은 거랑 다르게 제가 절대 해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이 부분은 혹시 이제 해보고 싶으시면 모의 투자, 증권사의 모의 투자로만 해보시고 이거를 직접 해보는 거는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고 인터넷 뭐 네이버에만 검색하고 해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옵션이나 이런 비롯한 파생 상품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즉 우선은 기업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우리는 지금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